everyone. This is Ung Sub Kim, and as I posted in the e-class notice section, there's something in my family, so I have nothing but cancel my class and then replace the class by this YouTube video. I'm sorry about that for your inconvenience. Okay, so today I have my class will handle two things. First thing is we'll handle chapter 3 remaining part, and second thing is I will give a project setup, term project setup. For some convenience I will give in Korean lecture, so I'm sorry about that, but the lecture material is written in English, so there's no inconvenience. I think that will be okay. 네, 우선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공지란에 올렸다시피 수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동영상으로 대체한다라고 공지를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을 텐데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저로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챕터 3의 나머지 파트 다룬 것, 두 번째는 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팀 프로젝트는 좀 이따 하고요. 지난 시간에 데스퍼 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이런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노드가 출발해서 그 경로가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경로가 있을 때, 이때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래프는 사이클이 있지만 어떤 그래프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우리는 DAG,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AG라고 하고요. 이런 Acyclic Graph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if, only if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얘기합니다. 즉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필요 충분, necessary, satisfy, satisfactory 이런 게 아니라 if and only if라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사이클이, 그래프의 사이클이 가지고 있으면은 depth first search는 리비스 빼겠지라는 건 뭐냐, 어떤 노드에서 이전에 방문했던 노드로 어떤 가는 엣지가 있으면 이걸 빼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빼겠지가 있으면은 사이클이 있다, 어떤 사이클이 있다면은 빼겠지가 있는 거다 하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특성은 대그에서는 모든 노드 엣지는 포스트 넘버가 낮은 쪽으로 가는 엣지가 만약에 있으면 모든 엣지가 그러니까 빼겠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빼겠지가 없으면은 사이클이 있다는 거, 빼겠지가 없으면은 그렇다면 디렉트 어사이클릭 그래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소스 싱크를 가지면은 사이클이 없다라는 건데, 소스는 뭐냐면, 소스는 뭔지 알죠? 소스는 어떤 노드가 있으면은 노드에서부터 노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만 있는 거,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엣지만 있으면은 이건 소스고요. 그리고 어떤 노드가 있으면 노드가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은 싱크입니다. 싱크,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은 싱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싱크, 얘는 소스입니다. 소스. 그런 기본적인 용어 정리니까 그냥 간단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소스란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싱크란 말은 그냥 싱크대 생각하면 돼요. 싱크대. 싱크대란 말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구멍이 있죠, 홀이 있죠. 홀으로 물이 모여서 나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싱크대입니다. 모여서 나가는 거. 그래서 모이기 때문에 싱크,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그고요.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이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는 부분을 다룰 텐데, 이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노드들이 있으면은 노드들과 관계, 어떤 객체와 관계를 노드와 엣지로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프라는 거는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게 이제 그래프라고 했는데, 그럼 현실 세계 어떤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현실 세계를 생각해 보면은 객체와 관계는 정말 많아요. 객체도 많고 관계도 많고,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커지고, 그럼 뭐 보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쓰는 방법은 바로 이런 식으로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로 단순화, 이건 simplify, 단순화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단순화시키냐 하면은, 예, 단순화시키는데 바로 이 connected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connected라는 속성은 뭐냐면은 어떤 노드 둘이 있는데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노드가 있으면 U와 V가 있으면 U에서 V로도 가기도 하고 V에서 U로도 오기도 하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connecte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단순화시킬 때 사실 우리가 그래프에서 단순화해서 보고 싶은 거는 어떤 그룹들, 보통 그룹들을 보고 싶어요. 그룹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룹들이 몇 개가 있는지, 또 그룹의 사이즈는 각 그룹의 사이즈는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으로 단순히 어떤 그래프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를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strongly connected component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그래프가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노드 안에 B, C, C, F, D 얘네들은 서로가 연결돼 있다. 그리고 A, B, E는 서로가 연결돼 있진 않아요. 왜냐면 A에서부터 B로 가는 건 있는데 오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커넥티드 컴포넌트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들의 노드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요약해서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strongly connected component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게 노드가 있어요. 노드가 있고, 노드가 2개,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노드의 엣지를 이렇게 엣지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때, 네, 이렇게 잡는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간단한 노드. 이럴 때 우리는 컴포넌트를 잡게 되면 요 두 개의 노드는 서로 오고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컴포넌트고 얘네들은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 컴포넌트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로 묶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얘네들을 발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컴포넌트가 서로 커넥트된 여부에 따라서 묶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발견하냐 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의 노드가, 네, 요런 노드가 있어요. 발견하는 건 이래요. 그러면은 이 노드의 방향을 바꿔요. 엣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바꿔서 지금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게 있죠. 갈 수 있죠. 하지만은 바꿨을 때 가는 게 없다면은 서로 오고 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요거를 바꾸면서 바꿈에 의해서 얘네가 연결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길이 있었는데 방향을 바꿨더니 길이 없더라 이러면은 컴포넌트가 아니고요. 길이 있었는데 바꿔도 계속 길이 있더라 그러면은 커넥티드 컴포넌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길이 있었지만은 바꿨더니 여기서 일로 가는 길이 없죠. 이게 A고, 네, 얘네가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할 때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길이 있죠. 만약에 얘가 컴포넌트라면은
B에서 A로 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걸 확인하려면은 A에서 B로 가는 요 그래프 방향을 엣지 방향을 바꿨어요. 요렇게 바꿨더니 반대로 바꿨더니 그럼 A에서 B로 가는 길이 있느냐 하면은 없죠. A에서부터 B로 가는 길이 있느냐 하면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원리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A에서부터 B로 가는 거는 바꿨더니 A에서부터 B로 출발하는 건 있어요. 근데 길 자체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에서부터 B로 가는 거를 확인을 순서를 A에서 B로 가는 순서는 확실히 지켜야 돼요. 그 방향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커넥티드 컴포넌트라는 거는 두 개의 점이 있으면 두 개의 점 사이에 서로 가고 오고 하는 길이 있을 때 스토리 커넥티드 컴포넌트인데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양쪽의 엣지를 방향을 딱 바꿔봤을 때 모든 엣지 바꿔봤을 때 길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커넥티드 컴포넌트고요. 없으면은 아닌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여기는 커넥트 컴포넌트가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했더니 가는 길이 있는데 바꿨더니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꿨더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커넥트 컴포넌트가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먼저 뎁스 퍼스트 서치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프리포스트 넘버가 있죠. 그 다음에 GR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그 엣지의 방향을 바꾼 그래프를 GR이라고 합니다. GR은 네, 리버스 그래프는 same 그래프 but edge direction is reversed. 네, 이게 바로 GR이라고 합니다. GR. 네, 이게 바로 GR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돌려봐요. 또 돌려봐서 그 가는 길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길이 있다는 거니까 얘까지는 컴포넌트고 아니면은 컴포넌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네, 처음 그래프는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서 네, 여기서는 이제 뎁스 퍼스트 서치 돌려요. 돌리면은 프리포스트 번호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 1이고 여기 그래프를 프리포스트 넘버를 매기게 되면은 1, 2, 그 다음에 3 하고 그 다음에 4, 네, 4고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네, 죄송합니다. 좀 그림이 좀 그리기가 어렵네요. 어려워서 이거를 다시 네,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그래프를 그림을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12개 노드가 있으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이고 하나, 네, 1이고 여기는 2고 1이 아니라 잠시만요. A, B, C였죠. 죄송합니다. A, B, C, D, F, D, E, F.
네, DF. 그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IGH IGH JKL. 네,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그리고 엣지는 네,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갈 테고요. 네, 그래프를 좀 다시 보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1. run dfs를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리포트 넘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리포트 넘버가 구하게 되면은 1, 2, 3, 4.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래서 5, 6, 6하고 그다음에 7, 8, 뭐 이렇게 가겠죠. 7, 8이고 더 이상 갈 데가 있네요. 여기에 9, 9, 9, 10, 11, 12, 13, 14.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15, 16, 17, 18, 19, 그리고 여기는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21,
11이고 다시 얘가 22 하고 그 다음에 23 네, 24 여기서 이제 노드를 어떤 노드를 먼저 선택하냐에 따라 프리포스트 넘버가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는 has pre and post number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get gr g reverse make all edges reversed 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바꾸고요. 그래서 얘를 바꾸게 되면은 이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고요. 네, 바꿨으니까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색깔을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색깔을 어떻게 바꾸죠? 이걸로 네, 이렇게 색깔을 바꿔봅시다. 여기도 역시 리버스로 하고 색깔을 네, 바꿔봅시다. 여기도 리버스 색깔을 역시 계속 다 바꿔보게 되면은 네, 여기도 다 리버스로 다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게 되고 바꿔주고 네, 방향을 바꿔줬어요. 근데 여기서 G 리버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G에서 GR을 만드는 방법. 네,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방법은 그래프 매트릭스에서 네, 그래프 만드는 법이 있죠. 여기서 열과 I, J 값을 J, I 값으로 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0, 1, 1, 1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0, 0, 0 하고 1, 1, 0, 0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바꾸는 방법은 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열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건 디렉트드 그래프니까 얘가 만약에 0, 0, 0 네, 디렉트드 그래프는 좀 다르죠.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은 0, 0, 0 하고
열과 행을 바꿔주면 돼요. 1, 0, 0 하고 1, 0, 0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열과 행을 바꿔주면 GR로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뀐 다음에 GR에 대해서 run dfs를 돌리면은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돌려볼게요. 돌리면은 근데 이 경우에 start from highest post number node 이렇게 요정을 유념해서 돌리면 돼요.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 돌려요. 여기서 돌리면은 갈 데가 없어요. 하나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얘 자체가 하나의 네, 컴포넌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얘네가 하나 컴포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트 포트 넘버는 얘죠. 얘에서 가면은 얘는 갈 데가 여기서 끝나요. B에서 2로가 끝납니다. 그래서 얘도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컴포넌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스트 포트 넘버는 22번이죠. 22번 같은 경우는 얘인데 얘 같은 경우도 네, 요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높은 애는 여기죠. 여기 어디 갔죠? 얘죠. 얘인데 요렇게 가니까 네, 요렇게 가니까 여기서 잠깐만 요렇게 가면은 요렇게 구성되는데 원래 일로 가는 길이 생기려면은 자 1, 2 잠깐만요. 제가 조금 프리포트 넘버를 좀 잘못 매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프리포트 넘버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실수로 잘못 매겨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3, 4, 1, 2 프리 넘버를 다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5인데 네, 프리포트 넘버를 다시 매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프리포트 넘버 잘못 매겨가지고 네 8, 9, 10, 11 네 제가 잘못 매겼습니다. 12, 13, 14, 15, 16, 17 네, 네, 좀 잘못 매겼습니다. 18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매겨서 네, 19 하고 20 하고 21 22 고 23 네, 24 네, 요렇게 매겼어야 되는데 좀 잘못 매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 이렇게 가면은 네, 19부터 가고 23 가고 그 다음에는 제일 높은 게 18이죠. 18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요. 18에서 17로 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이미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로 또 다시 묶이니까 네,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묶이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고리즘은 뎁서치를 돌리고 G 아래에서 포트 넘버 높은 거부터 뎁서치를 또 돌려요. 또 돌린 다음에 만약에 G 아래에 대해서 뎁서치를 돌릴 때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으면은 그 G 아래 그 특정 부분들을 제거해서 하나로 묶어주고요. 다시 계속적으로 포트 넘버 높은 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 스토리 커넥트 컴포넌트가 묶이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먼저 팀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네, 팀을 먼저 만들게요. 팀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요렇게, 네,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전체 그 숫자가 45명이니까, 네, 네, 3명 또는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랜드 함수를 네, 이렇게 돌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랜덤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순서는 이제 학번 순서고요. 학번 순서고, 네, 요거를 이 값들을 클릭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값을 네, 이렇게 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우고요. 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네, 이거를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정렬된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이 이제 한 팀입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네, 정확히 3명이 한 팀씩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클래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45명의 학생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혹시 뭐 수강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못 한다든지 혼자서 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상황을 봐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고요. 네, 여기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기 네, 조원 명단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 명단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이 클래스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름과 학번은 이게 가나다 순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찾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01 강좌 첫 번째서 이건 오전반 수업이고요. 이건 오전반. 네, 오후반 수업도 다시 프로젝트 팀 멤버를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반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를 네, 팀 멤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오후반이고요. 오후반. 네, 오후반이고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네, 여기는 이 오후반입니다. 오후반. 랜덤으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네. 네, 요렇게 구성을 하고요. 네, 다음에 요 값에 대해서 정렬을 네,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와서 네, 이 순서대로 두 명이 남네요. 그러면은 네,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두 팀은 네, 이렇게 4명 1팀으로 좀 운이 좋은 건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명이서 하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네,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후반 네, 오후반 네,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이고요. 네, 여기서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확인했다시피 랜덤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특별한 개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컴퓨터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네, 네, 요 내용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 프로젝트는 이 내용인데, 네, 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쇼티스 패스를 계산하는 게 주어진 두 개의 거리가 있으면 쇼티스 패스를 계산하고 그 길이를 계산하는 게 바로 네, 요 그 프로젝트의 주제입니다. 주제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뭐 뎁스 서치 라든지 뭐 다이스트 알고리즘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써야 되는 거는 몬테칼로 샘플링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랜덤 패스 샘플링이라는 걸 통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써서 쇼트 패스를 구성하는 게 바로 요번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 먼저 맵 데이터 제가 맵 데이터를 줄 거예요. 맵 데이터를 줄 테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네, 먼저 구성을 하세요. 그래프라는 거는 빌드 그래프는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 되겠죠.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n번만큼 실행하는데 네,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n번만큼 실행하는데 랜덤하게 네이버 노드를 계속 탐색하는 거예요. 네이버 노드를 탐색해서 계속적으로 네, 데스티네이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랜덤하게 노드 선택해 가면서 전체적인 그걸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랜덤하게 패스를 만들어서 돌려보고 계속 랜덤하게 계속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실행하냐 하면은 데스티네이션이 도착을 했거나 아니면은
n번이라고 미리 지정한 스텝만큼 진행을 했을 때 더 이상은 진행할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단계 있을 때까지 랜덤하게 계속 돌려서 어, 그, 그 데스티네이션을 찾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번만큼 실행해야 되는데 꽤 많이 돌려봐야 돼요. 뭐 쉽게 한 5번 돌려봐서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네, R이 빠졌군요. R이 네, 알고리즘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의 검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구현을 해서 맵에 대해서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랜덤 샘플링 랜덤하게 선택한 게 효율이 어느 정도를 인지를 비교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맵 데이터를 줄 텐데 뭐 요렇게 준데 이 서울의 가지고 맵 데이터를 하게 되면 너무 커가지고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구현이 힘들 것 같고 좀 줄여서 종로구 정도 그 지역에 대한 맵 데이터를 제가 주겠습니다. 근데 맵 데이터는 이런 포맷으로 돼 있어요. 이런 XML이라고 하는 포맷인데 노드에 대한 아이디가 있고요. 노드에 대한 엣지들 요 엣지 소스는 바로 노드 아이디입니다. 노드와 엣지와 타겟으로 구성한 엣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랜덤하게 또는 다이스트 알고리즘 두 가지를 적용해서 돌려보고 그 효율을 비교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포지션 뭐 이렇게 잡고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요거는 예, 이 내용은 네, 맵에 데이터 뭐 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효율을 비교하는 거고요. 패스는 네, 경로 길이는 이건 단순히 넘버 오브 노드로 하겠습니다. 넘버 오브 노드. 뭐 전체 길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엣지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소스에 의하면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진 않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노드 숫자로만 네,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길게 계산할 수 있지만 노드의 숫자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넘버 오브 네. 굳이 넘버 오브 노드로 할 필요가 없죠.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그냥 넘버 오브 노드로 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이제 열 텐데, 잠깐만요. 날라갔나? 네, 날라가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작지가 않아요. 작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 잠깐만요. 그래프 못 여네. 네, 그리고 팀은 3명이 한 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명이 한 팀인데, 3명이 이유는 뭐 XML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명은 랜덤 샘플링을 돌리는 사람, 한 명은 다이스트 알고리즘 구현하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프로그램 코딩 작업량이 뭐 다이스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세 명이서 하는 게 분량상 적당할 것 같아서 세 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은 12월 14일까지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C++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맵 데이터는 수업 시간 이 클래스에 제가 올릴 텐데, 이 데이터 바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네, 되게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D15 이게 엣지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여기 D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D4가 네, Y축 좌표고요. D5는 X좌표입니다. X좌표. 그런 내용이고요. 엣지로 한번 가게 되면은 엣지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D10, 11, 13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D15가 바로 네, 길이입니다. 엣지의 길이.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스트 알고리즘을 네,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엣지 랭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 멤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네, 좀 밤이 좀 지난 수업 뭐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못하게 된 점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팀 프로젝트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좋은 학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